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의원 204명 찬성으로 인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이게 잘된 것인지 잘 못된 것인지 글쎄요. 스님이 얼른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왕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가결이 되면 어쩝니까? 법사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안 가결을 갖다가 헌법재판소로 접수를 시키겠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탄핵 소추 헌재에서 헌법재판소도 어떤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죄가 있는가 없는가, 내란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그럼 이제 탄핵 소추 청구인이 된다고 그래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 소추에 대한 청구인, 대통령은 피청구인. 자, 탄핵 소추와 또 이 지금 판결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 이 지금 시계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도 꼼짝 없습니다. 이제는 꼼수 부려서 뭐 재판 연기시키고 이것은 정말 허락이 안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거 똑같이 어떤 면에서 보면 대선 2라운드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2라운드. 자,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 임기 반환점을 돌아서서 중간평가를 한번 받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과연 내가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내오면서 정말 내가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지방행정자치를 위해서 내가 내 몸 하나 헌신을 하고 열심히 했던 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 비리 등등 부정부패에 정말 나는 뭔가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해왔던가. 이제 판가름이에요.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왔는가. 그러니까 이번에 그 비상계엄 선포도 구국의 일념으로 나라를 구하는 그 심정으로 행해졌다. 이게 이제 헌재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될 거예요. 맞다. 대통령이 개인 어떤 사리사욕에 취한 권력쟁취를 위한 그런 내란이 아니고 정말 구국의 일념으로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현 정부가 국정을 살피건대 탄핵이나 또 특검이나 아니면 예산을 그냥 대폭 삭감을 해가지고 도저히 전반에 국정을 운영하는 전반에 있어서 도저히 살필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왔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대통령에게 주어진 비상계엄령을 갖다가 발동을 했다. 이게 진짜 바로 헌법에 준하여, 헌법의 기준에서 과연 하자가 있냐 없냐, 이걸 다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청래 탄핵 소추안 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피청구인. 이게 만약에 이제 헌재 시간은 180일 내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네요.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뭐 더 연장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180일 이내로 결정을 해라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드시 633을 지켜야 한다. 이제 앞으로 3개월 후를 지켜야 한다. 3개월 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판결 나온 후로부터 또 3개월 만에 이제 대법 상고심 판결이 있다. 이것은 강제조항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고 탄핵 소추안 지금 이 판결을 18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런 임의 조항이라 그래요. 그거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접수가 되면 그 순간부터 국군 통수권, 그다음에 공무원 임명권, 그다음에 뭐 외교 어떤 그 뭐 조약 외국과의 어떤 조약 체결이나 비준 이런 것이 지금 정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뭐 정지가 된다고 해서 대통령직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이 기회에 기왕지사 탄핵이 가결이 됐으니까 대통령은 중간평가 국민한테 어느 정도 내가 평가를 받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2년 6개월 동안 국정을 살피면서 내가 조금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됐구나. 좀 더 잘했을 것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또 얘기를 하세요. 정말 잘 못했습니다. 왜 사람 진실하게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 못합니까? 사실 잘해보려고 했지만은 정치 경험이 일천하고 또 어떻게 뭐 시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한테 민폐를 끼친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남은 기간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판을 갖다가 내 임기가 끝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심지어 뭡니까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되면 다시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국민들한테 미안한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죄송하고 조금 국민들이 불편해하면 당장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발 아주 짜증나게 대통령이 대단한 자리요. 그걸 그렇게 죄송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거의 마음대로 안 되네요. 안 되는 과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관계로 이게 지금 잘 안 됐으니까 좀 이해를 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국민과 소통을 해야지 대통령이 무슨 뭐 특별한 자리요? 국민들이 부여한 권리 아니냐고. 이거 뭔 창피해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관에 다루는 이런 수모. 예? 설사 복귀를 하더라도 이거 반성해야 돼요. 대통령이 반성을 해야지. 왜 이런 일이 또 국민들한테 안 미안해요? 정말 기대를 하고 문재인 정부 그 문재인 정부 5년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한숨을 많이 쉬었고 이놈의 정부 다시는 봐서는 안 된다라고 국민이 선택한 정권을 넘겨준 정권을 안겨준 그러한 정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탄핵을 당한다는 이게 뭐예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부여한 권리에 5년 동안 부여한 권리. 무슨 뭐 권리가 뭐 천년만년 권리입니까? 권불 10년, 화무 11용이에요. 그걸 알아야죠. 내가 지금 내 개인의 이 권리가 대통령 이 권리란 것이 내 권리가 아니야. 대통령 자신의 윤석열이 권리가 아니라고.
윤석열이 권력이 아니라는 거요. 권리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이 임시잠깐 부여한 몇 개는 권력이 유임한 권력이라니까. 그걸 왜 몰라요, 대통령이. 그런 걸 모른다면 자격 없죠. 예? 그래서 이 탄핵까지 왔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아무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제2라운드, 마치 제2라운드, 대선 2라운드 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시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뭐 재판 연기시키고 하는 꼼수도 부릴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응? 저 국회의 다수의 입법기관 갖고 그 횡포를 부리고 있는 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없어졌어요. 이재명의 민주당. 스님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아니라 더러운 문제당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더러운 문제당 같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고 그저 그런 그냥 정권 찬탈을 위해서 그냥 반란이나 일으키는 그러한 집단으로밖에, 그러한 세력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죠? 뭘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민노총, 종북 세력 이런 거와 다 합세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 당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국정을 또 그 다수의 입법기관을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된 거예요. 근데 우선 지금 정권부터 지금 뺏고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들이 그 부여한 권력을 갖다가 마음대로 뺏어집니까? 네? 이 탄핵 소추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법으로 다룰 게 아니라 비리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법의 심판대에도 올려갖고 국회의원들도 탄핵을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국회의원 탄핵 안 합니까? 아무튼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이제는 시간 싸움이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제 맞물려요. 여기도 180일, 여기도 180일. 자, 근데 참으로 묘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로 뭐 화가 용신인데 오화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내년 2025년도 12월 22일 가야 오화가 끝나요. 그럼 여기는 윤석열 5화의 대통령이 됐어. 이 운이 그러니까 2025년도 12월까지 생일까지 간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화가 필요한 사주에 화운의 5화의 대통령이 됐고, 이 운이 내년에 2025년도 생일까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1년 운에서도 지금 괜찮은 운에 어제가 뭐예요? 어제가 임자일이에요. 물입니다. 물. 아주 강한 물. 거기다가 병자월이에요. 내일부터 자수 시작이 돼요. 이렇게 하루나 이틀 편차가 있다니까. 시차가 있어요. 조금 빨리 들어왔네요. 하루 정도. 그러니까 이 물이 달에서 들어오고 일진에서 들어와. 이 사주에서 물이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지금은 토예요. 대우는 5화에 지금 진중, 갑진년에 진중 무토라고. 그런데 달운과 일진에서 뭐가 됐습니까?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204표. 이 사주에서 물이 얼마나 나쁘다, 안 좋은 운이다, 불은 너무 좋다. 이게 이제 판가름이 난 거예요. 자, 너무 공교롭네요. 이재명 대표
여기도 오화예요. 여기도 오화. 윤석열 대통령도 오화. 여기도 오화. 여기는 금수가 필요한 사주에 아주 강한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 그 윤 대통령은 불이 필요한 사주에 아주 강한 불이 들어왔고, 이재명 대표는 금수가 필요한데 아주 강한 불이 들어왔다고요. 여기는 강한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자, 강한 불이 들어오면 물은 데워져요. 그럼 물이 말라요. 적수오건이라 그러죠. 물이 말라요. 그 다음에 또 쇠는 어쩝니까? 화급금, 쇠가 녹아요. 금수가 필요한 사주에 아주 강한 불을 만나면 물은 마르고 쇠는 녹고, 그게 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대신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반드시 불이 필요한 사주. 지금 달에서 병자월에서 임자 날에 이 지금 달하고 대운이 있고 연운이 있고 달운이 있고 일진이 있는데, 달운과 일진은 사실은 100%에서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운에 탄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항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주 분석하면서 2025년도 상반기가 을목인데, 을사년의 을목인데 이 목생화 화급금 화생도 토국수도 하지만 우선 을경금이 먼저다. 봐봐, 지금 이제 탄핵 소추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게 바로 이것이 바로 탄핵 소추 결정에 대해서 내년부터 탄핵 이제 금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 이제 접수되면 바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탄핵 소추한 시기가 지금 째깍째깍 가고 있을 거라고. 그게 이제 내년이 을사년이에요. 내년이 을사년. 스님이 생각하니까 이 운이 바로 탄핵 소추 기간이구나. 탄핵 소추에 대한 헌재에서 판단하는 기간이구나. 그렇습니다. 사주가 참 오묘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금수상관의 이 영광법, 불을 절대로 필요한 사주에 불이 들어왔고 불의 운의 대통령이 됐고, 이재명 대표는 금수가 필요한 사주에 공교롭게 또 아주 강한 따끈따끈한 불이 들어와서 물은 마르고 쇠는 녹았다. 결국은 언제부터 그런 운이 들어왔냐? 이재명 대표는 작년에 2023년도 여기가 12월 22일이에요. 여기는 12월 18일이네요. 다 적어야 돼갖고 조금 좀 헷갈렸네요. 여기가 12월 22일이요. 프로필에 나와 있는 게. 작년에 사중병화에 경기도지사 저거 해갖고 이때 죽을 둥 살 둥 벌금 300, 1심 무죄, 2심 벌금 300, 또 상고심에서 대법에서 김만배 로비로 인해서 권순일 대법관이 이상한 판결을 해가지고 살아났어. 그게 지금 사중병화에서 일어났고 임수에 살아났다고. 이 임수가 2023년도 12월 22일까지 가고 작년에 12월 22일 후부터 5화로 바꿔졌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좋은 운의 5화와 나쁜 운의 5화 이건 최장지차죠. 그래서 결국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승자는 윤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판단을 그렇게 한 거예요. 스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주를 비교를 해볼 때 이제는 시간 싸움인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과연 이제 항소심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파기환송이 안 되고 그냥 상고심 기각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434원 물어내야지, 배치 떨어지지, 피청구권 박탈당하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정치적 운명, 인생의 운명이 다 끝날 것이다. 스님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 운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운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룬과 입진해서 이 물이 벽인데 물이 들어오니까 탈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다. 결국은 이 게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는 게임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108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이 더티한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전쟁 나면 죽으던 비행기 임차해갖고 외국으로 다 도망갈 놈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좋아요. 이건 국내에서 서로 여당과 야당 자기들 생각을 갖다가 충분히 국민들 앞에 피력을 하고 자기가 옳은 어떤 그런 판단들을 해가고 우리가 옳다, 우리가 맞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자, 김정은이가 쳐들어 내려왔다. 뭐 다른 데서 지금 외세의 침입이 있었어. 그러고 전쟁이 붙었어요. 국내에서는 죽일 놈 살릴 놈,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전쟁이 났다. 그래도 회피할 겁니까? 나는 이 전쟁에 동참 못하겠다. 이 전쟁에 동참을 못하겠다. 나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든가 저쪽으로 갈란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회의원 배지란 게 뭐예요? 예? 이게 뭐 돈 주고 산 거예요? 뭐예요? 뭐 국민들이 좋아서 달아줬겠어? 그것도 잠시 잠깐 자기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대표자로 선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국회의원 권리를 갖다가 잠시 국민들이 그 지역에 사는 국민들이 위임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내 권력이요? 108석 국민의힘 108석 이거 있으라마나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 108석이 뭐예요? 108 번뇌 108 번뇌 응? 부처님 얘기는 108가지 번뇌 재앙 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났어. 응?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쟁이 났다고. 전쟁이 났는데 나는 이 전쟁에 동참을 못하겠다. 그런 거요? 그래서 12명이 빠져나간 거요? 204표니까 8명 플러스 4표 일단은 12명 빠져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당원 자격도 없고 배지 국민의힘을 이용한 그렇다는 배지를 달 그런 그 자격이 없어요. 배지 떼세요. 응? 한동훈 대표 뭐 하자는 거요?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해갖고 응? 대통령 탄핵 소추 저 앞장 서가지고 당신 정치 인생이 뭐 아주 그냥 매끄럽게 갈 것 같아. 나중에 뭐 대선이라도 대통령이라도 거머쥘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인간은 베푼 대로 가는 거요. 덕을 베푼 대로 가는 거라고. 개인적인 감정은 감정이요. 김건희하고 어떻게 이렇고 저렇고 또 응? 대통령하고 이렇고 저렇고 개인적으로 생기는 어떤 감정 그런 거 사감이고 정치인이 갖다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는 무슨 개인 사감이 어디가 있어. 응? 자, 법무부 장관 만들어줬다. 대통령 되고 나서 거기다가 비대위원장 만들어줬어. 또 이번에 지금 당 대표까지 다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국민의힘을 위해서 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정말 일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이중한 시간에 탄핵에 앞장을 섰다. 이런 놈 짓거리가 어디야? 그 더티한 정치 생각도 꿈도 꾸지 마라. 대통령 좋아하고 대선 좋아하고 꿈도 꾸지 마세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손에 장을 지죠. 천만의 말 진짜 끝났어요. 선생님이 볼 때는 한동훈 대표 저런 식으로 해갖고는 자격 없어. 자격. 대통령이 좀 죽을 때 죽을 값이 마음을 크게 내고 자 아무리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당신하고 대통령 당신하고 왕년에는 형님 동생하고 살았고 또 당신 밑에서 또 호흡을 갖고 한솥 때 밥을
먹었지만은 정말 나도 인간적으로 이번에 너무 배신을 많이 당한 것 같다. 좀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지금 전시 상황 아니냔 말이. 야당과 저 거대 입법 폭거를 일삼고 있는 야당과 전쟁 중이잖아. 그러면 일단은 자기 어떤 그런 서운한 감정을 뒤로 감춰놓고 같이 전쟁을 해야 돼. 그게 참다운 장소 아니요? 응? 오히려 그냥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물론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을 거예요. 괜히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건 아니겠지. 뭔가 정말로 말 못할 피 맺힌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도저히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그래도 당 대표는 여당 대표잖아. 응? 그럼 대통령하고 용산하고 호흡을 맞춰갖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앞장을 쓰면 쓰겠냐고. 남 볼 때 탄핵 소추 나오니까 그냥 바로 깃발을 들고 그냥 이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아, 탄핵 되기만을 기다렸구나 한동훈이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너무 나간 거죠. 아무튼 이제 또 말이 빗나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인용이냐 기각이냐. 인용이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가 나올 것이고 기각이면은 다시 복귀를 할 것이고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다. 땅땅땅 그러면 그렇게 아니에요. 자, 이재명 대표 이제 항소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또 대법원 뭐 법리만 심사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소심에서 사실 인정은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냐 없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맞냐, 이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시간이 180일, 여기도 시간이 180일이네. 또 여기도 따가운 오후와 짐승으로 이건 말이 자축인묘로 이건 말입니다. 여기도 말이 들어왔어요. 둘이다. 이런 참 전생에 뭔 둘이 억한 감정이 있어도 이런 인연이 있을까요? 불이 들어왔어요. 같이. 여기는 불이 들어왔고 홀을 타야 살아나고 여기는 불이 들어오면 아이고 뜨거. 물은 마르고 쇠는 녹고 아이고 뜨거 나 불 싫어. 그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 한판 승부는 대선 2라운드 같은 이 승부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승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금 재판 진행되고 탄핵 소추 진행되면서 이런저런 나온 것은 주님 그때마다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